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신재생 사업에 대해 감사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이달 들어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공사를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원감축대학 지원 정책에 따라 대학마다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신입생 줄이기는 대학별로 수십 명에 그치는 등 생생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이달 들어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공사를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확대를 강조한 현 정부 기조와 발맞춘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정부 때 2030년까지 23.9%로 낮추기로 한 원전 비중을 30%로 높이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데다 문정부가 역점을 뒀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위법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면서 새만금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추석 이전 새만금 개발공사를 방문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전반에 대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자료 수집을 해갔거든요. 표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추석 이후 다시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이 새만금 개발공사를 방문한 비슷한 시점에 군산시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군산의 한 시민이 감사원의 입찰비리 의혹과 설계 변경, 제강 슬래그 반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조사를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본감사 할 건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죠.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 아직 얘기한 건 없고요. 군산에서도 감사를 예고하면서 원전 4개화만 먹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정부의 태양광을 직격한 윤 정부,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난해산 쌀 재고가 지난달 말 기준 6만 6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년 같은 때에 비해 3만 6천 톤, 120%가 많은 겁니다. 도내 쌀 재고량은 전남 8만 7천 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국 쌀 재고량의 21.1%입니다. 한편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지난해산 쌀 재고는 전체의 31만 3천 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3주 만에 충전액 22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이로움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어제까지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은 227억 원입니다. 또 다이로움 사용 실적에 따라 지급된 캐시백은 14억 원으로 140억 원 이상이 골목 상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정부 보조금 축소와 관계없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최대 20%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신설보다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박정희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은 604곳으로 신설된 어린이집 128곳보다 4.7배 많았습니다. 폐원은 민관과 가정 어린이집이 570곳으로 94%, 신설은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85곳으로 66%를 차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으며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조치입니다. 전라북도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의결했지만 앞서 받은 포상이 있어 견책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 부시장은 지난 7월 1일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탔다가 기사와 시비가 일면서 폭언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직위를 말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첫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강경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청서에 만들 계획인 주차타워 대신에 신청사 인근 주택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또 정영미 의원은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오임선 의원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최재현 의원은 다이로움 지속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평균 저수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북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10%가량 낮은 6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6달 동안 도내에 내린 비가 790mm로 평년보다 78% 적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해지며 저수율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수출액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수출액은 24억 5천만 달러로 도내 전체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익산 18억 달러, 3위는 완주 1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상위 3대 품목은 건설기계와 합금강, 라이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 등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역 대학마다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신입생 정원 감소폭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기가 높거나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학과를 만들어 신입생 충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대학 5곳이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원광대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광보건대가 26억 원, 호원대와 우석대가 각각 18억 원, 군장대가 6억 원입니다. 하지만 대학별 입학정원 조정 규모를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원광대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3,228명으로 잡았는데 이는 올해 신입생 정원 3,233명에 비해 5명만이 줄었습니다. 호원대도 1,155명에서 6명이 줄어든 1,149명을, 원광보건대는 1,311명에서 1,291명으로 20명을 줄였습니다. 군장대는 657명에서 11명이 줄어든 646명을 내년도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지금 좀 줄었거든요. 몇 개 학과는 백과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처럼 정원 감축 규모가 적은 것은 대학마다 인기가 없는 학과를 없애면서도 또 다른 학과를 속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광대의 경우 철학과와 빅데이터 금융통계학부, 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학부 등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안전보건학과와 국방기술학과, 의료상담학과, 반려동물학과 등 4개 학과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호원대는 군사과학학과와 항공정비학과, 법경찰학과를 없앤 대신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실용음악 계열을 특성화하기 위해 보컬과 댄스 전공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군장대는 학과 신설은 아직 유보적이지만 뮤지컬 방송 연기학과만을 없앴을 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들 학과가 제대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여건에 따라 학과 조정은 또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또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올해 모집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또 감축이 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등으로 위기를 호소하는 지역 대학들. 하지만 생색만 낸 몸집 줄이기에 구조조정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대학교들의 수시 전형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원서 접수 대행 업체인 UA 어플라이에 따르면 대학병 경쟁률은 전북대 8.19대 1, 원광대 4.25대 1, 군산대 3.47대 1, 전주대 3.65대 1, 우석대 4.1대 1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 약학과로 4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69.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일 만에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4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118명, 해외 유입 28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9명 늘어 50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9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4명을 비롯해 군산 116명, 익산 9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0.9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기기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도내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6만 200여 개 가운데 20년이 넘은 것은 4,479개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충북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율입니다. 교육부 교체주기 기준인 사용연도 12년을 넘긴 냉난방기도 전체의 29.5%, 17,770개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함라면에 있는 축사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함라면에 있는 축사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나 1톤 트럭과 전동 스쿠터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7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구제형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4주 동안 소염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곳, 14,946마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겨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소는 기준치인 80%, 염소는 60% 미만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루어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현관문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병원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도내 병원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115곳이지만 이 중 54.8%인 63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병원의 설치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3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에서도 모레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살까지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입니다. 접종은 나이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차례대로 이뤄지며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하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도의회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일부 참가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잼버리 참여를 희망한 신청자는 학생 372명, 교직원 75명입니다. 앞서 김슬지 도의원은 참가비 153만 원 가운데 스카우트 세계연맹에 납부할 103만 원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익산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기 위한 가람 시조문학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문학상에 선정된 적 없는 시조 작품입니다.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 시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으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가람문학관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익산 사회복지박람회가 오는 2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맡게 된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는 4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문화공연과 무료 즉석 사진 촬영, 사행시 짓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내가 사는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1인 1계좌 나눔 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행사 당일 지역복지 유공자 20여 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에코산업과 희원건설이 나온 이동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촌동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노인 40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오는 27일 문화관 4층 하늘정원에서 동네 마당극 울엄마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글로벌 문화관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10도에서 2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19도에서 23도로 기온이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19도에서 2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